안녕하십니까. 행복이 먼저다. 오늘은 힘든 삶에서 벗어나기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그 제목을 지옥같이 힘든 삶에서 벗어나기였는데 제목이 너무 터프한 것 같아서 힘든 삶에서 벗어나기라고 정했습니다. 제가 잘해주고 요거도 먹고 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참 안타깝죠. 정말 잘해줬는데 요거도 먹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베풀었는데 그거를 권리라고 생각하는 이런 아주 황당한 그런 소인배들, 하이에나 기질을 가졌는 그런 소인배들이 있다는 거죠. 그 동영상에 많은 분들이 댓글 주셨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도 많았습니다.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인배들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그 아픈 기억들이 있고 그런 분들의 댓글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의 댓글이 눈에 이제 들어오는데요. 이분은 6년 전에 아주 지옥 같은 그런 경험을 하고 있던 차에 동아줄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동영상을 보다가 행복이 먼저다를 알게 되셨습니다. 제가 2017년에 1월 4일 날 제가 이 행복이 먼저다를 오픈했으니까 6년 전에 이제 들어오셔서 행복이 먼저다를 들으시면서 그때 이 우리 행복이 먼저다 이 동영상을 들으시면서 틈날 때마다 들으셨다고 하시네요. 틈날 때마다 듣고 또 듣고 하면서 나를 우선 챙겨가면서 서서히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면서 60대 중반이신데 지금은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하셨던 말씀이 그때 상황처럼 의지할 데도 없고 주변에 정보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마구마구 휘둘리면서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었을 때 정말 한 줄기 빛처럼 소금처럼 빛과 소금과 같이 이 행복이 먼저다를 접하게 되었는데 만약에 다른 분들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극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주 덕담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수와 무관하게 광고도 선택하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도 저는 사실 광고를 넣지 않습니다. 분명 복 받으실 거예요. 건강하시고 오랫동안 오래오래 좋은 행복이 먼저다가 되길 기원합니다.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라는 너무나도 감사한 댓글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런 댓글을 보면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제 새치혀로 말한 것을 그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이 행복이 먼저다를 시작한 계기는 아직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이 주변에 보면 너무나도 착하고 선하고 성실하고 남에게 베풀기 좋아하고 정말 소위 말해서 정말 착한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런 분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런 아주 근성이 나쁜 소인배들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심신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게 동영상을 이렇게 보면 뭐 허황한 소리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허황한 소리. 허황한 소리를 들으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힘내야 된다. 힘내야 된다." 뭐 누구 힘내기 싫어서 힘 안 냅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막 힘들어하시는 분들 불안 장애도 생기고 그런 소인배한테 당하면요 사람이 멘탈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무너졌는 분들에게 "정신 차려." 이런 말은 비수를 꼽는 그런 행동인 거죠. "너보다 더 못한 사람들 많아. 정신 차려." 이거는 너무나도 잔인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말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네가 지금 행복에 겨워서 이러는구나." 뭐 이런 말들. 그런 말들은 너무나도 잔인한 말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죠. 심신이 너무나도 힘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제가 행복이 먼저다를 그때 올리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인배한테 당하는 선하고 착한 분들, 정말 성실한 분들이세요. 그런 분들이 이런 소인배한테 떠덕 걸려버리면 완전히 심신이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이 댓글을 쓰신 분이 이 글 내용에 다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추스리라는 거죠. 우선 나를 챙겨가면서 주변을 정리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남 뺄 거 없어요. 소인배들 그 알아서 벌 받습니다. 분해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다 알아서 벌 받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아니 어떻게 벌을 주지? 내가 받은 이 상처를 어떻게 돌려주지? 다 알아서 벌 받습니다. 희한하게도 다 알아서 벌 받습니다.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서 벌 받는 거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고 우리는 우리를 돌봐야 되는 거죠. 그 망가져 있는 심신을 우리가 조금씩 우리 자신을 챙겨가면서 주변을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주변을 정리한다는 것이 쓸데없는 인간들 정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선한 분들, 이런 착한 분들은 함부로 사람을 또 손절도 못 하세요. 뭐 남이 원하면 도와주고 계속 이렇게 남들에게 희생을 워낙 많이 하셨던 분들이다 보니까 그것이 너무 버릇처럼 중독되는 그런 분들도 많으십니다. 너무나도 본인은 힘든데도 주변에서 요구하고 강요하면 또 들어주고 또 해주고 또 그 부탁을 들어주고 뭐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인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선한 분들이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 됩니다. 좀 까칠하게 사셔야 돼요. 까칠하게. 이기적으로. 좀 이기적으로 사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그런 심신이 망가져 있을 때는 오롯이 본인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심지어는 뭐 좀 내가 좀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만 심지어는 가족도 신경 쓰지 마시고 오롯이 본인만 집중해야 됩니다. 수신제가 치유병천하잖아요. 수신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망가져 있는 자기 자신을 먼저 추스리고 조금씩 챙겨가다 보면 자기 자신이 무너져 있던 자존감도 높아지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저는 소인배한테 휘둘릴 그런 사람이 아닌 귀중하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조금씩 자존감을 찾게 되고 주변에 아 정말 내가 이렇게 쓸데없는 이런 인간들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이 딱 생기게 됩니다. 그 외로웠던 그 힘들었던 심신이 조금씩 회복하게 되면 감사한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 감사한 마음이 조금씩 생겨나고 감사하는 것을 진심으로 또 감사하고 사소한 것에서도 감사하고 그러다 보면 아이고 참 희한하게도 감사할 일들이 자꾸 감사할 일들이 마구마구 생깁니다. 옛날에는 감사할 일이 아니었는데 평소에 매사에 감사함을 가지다 보면 감사할 일들이 마구마구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댓글을 쓰신 분 60대 중반이신데 이분의 말씀처럼 요즘은 매사에 감사하면서 나날이 아주 행복하게 잘 지내신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하시고 착하고 뭐 이런 분들이 이런 소인배한테 상처를 받고 아픔을 받았을 때 첫 번째는 그런 소인배에게 복수해야지 내 저 인간을 어떻게 복수할까? 뭐 그런 생각보다도 그 소인배는 알아서 벌 받고 나는 이제부터 나를 추스리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자기 자신을 챙기고 자기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과 한번 대화해 보세요. 너무나도 심신이 힘들고 피곤할 때 소인배한테 엄청난 상처를 받았을 때 너무나도 괴로울 때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 한번 위로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고생했다. 정말 힘들었겠다. 너무나도 안쓰럽다 하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안아줬을 때 뭉클한 마음이 듭니다.
왜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위로받았을 때 큰 위로를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위로를 한다는 것이 뭐 무슨 뭐 이상한 말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걸 보고 막 얘기하면요. 처음에는 뭐 이상하죠. 근데 계속 얘기하다 보면 신기하게 내면의 나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내면의 나와 대화를 하는 거죠. 무의식의 나, 잠재의식의 나와 대화를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 잠재의식이 95%예요. 단지 5%만 우리가 의식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면에 엄청나게 많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을 끄집어내서 같이 대화를 하면서 서로서로 위로를 하는 거. 그거는 아주 중요한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자신을 추스리다 보면 이 힘든 삶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때 딱 느끼는 것이 바로 감사함입니다. 감사함. 그런 감사함이 딱 느껴지면 이 감사함을 느끼게 되면 매사에 감사하게 되고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야 정말 그때 힘들었는데 내가 이걸 벗어났구나.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러고 보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긍정의 실타래를 뽑아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게 되면 '그 어려운 일도 다 극복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뀌게 됩니다. 웬만한 일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능력이 주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그 일들이 해결되고 어려운 점이 쉽게 풀리고 난관이 극복되고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더욱더 성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 세 가지가 너무나도 중요하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성실하게 살다 보면 감사할 일투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실, 긍정, 감사 이 세 가지가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사항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반대로 사는 사람들 많아요. 감사는 아니고 맨날 불평만 하는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쉴 데가 없습니다. 해만 되고. 그런 아주 소인배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인 거죠. 부정적이고 매사에 불평하고 게으르고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 얘기를 하는데 맨날 불평만 하는 사람 가까이 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 안 될 거야. 그거는 안 돼. 항상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고쳐 쓸 수도 없어요. 뭐 인간은 고쳐 쓸 수 없다는 말도 있듯이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은 평생 부정적인 말만 하고 사는 거죠. 불평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게으른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 반대인 긍정적인 마음들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얼굴이 벌써 다릅니다. 얼굴의 피부색이 다르고 어깨를 딱 펴고 다니는 거죠. 고개를 푹 숙이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뭔가 불평이 가득 찬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자기 자신이 소중한 자기 자신을 감사하면서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성실히 살기 때문에 어깨가 탁 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리 또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삶에서 벗어나는 이 댓글을 쓰신 분, 6년 전에 우리 행복이 먼저다를 시청하셨다가 다시 들어오셔서 감사한 메시지를 남기셨는 이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이 말씀하셨던 그 옛날에 그 많았던 동영상이 다 없어졌는데 왜 없어졌느냐라고 의아해하셨는데 본래 제가 동영상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근데 제가 동영상을 지금 확 줄였습니다. 그래서 뭐 한 열 몇 개만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뭐 도저히 이해가 안 되시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만 행복이 먼저 날 처음에 시작했을 때 뭐 세 분, 5분, 10분 한 6개월 동안 한 10분 정도 구독자였는 것 같아요. 1년 정도 하니까 한 100분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뭐 300, 500, 1000, 3000, 5000 뭐 이러더니 이 한 번 이렇게 한번 올라가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더라고요. 13,000, 74,000까지 올랐어요. 74,000.
구독자 수가 7만 4천까지 올랐는데, 이 너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많아서, 구독자 수가. 그래서 동영상을 제가 확 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열 몇 개만 올려서, 지금은 이제 7만 4천에서 쭉 내려가서 한 뭐 6만 지금 몇천 정도 돼 있는데, 6만 몇천 정도 지금 구독자 수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은 뭐 한 몇백 분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이것을 하면서 가끔씩은 이런 댓글을 탁 받았을 때 그동안의 어떤 저의 어떤 노고, 수고 모두 다 보상받는 그런 느낌을 받는 너무나도 감사한 댓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힘든 삶에서 벗어나셨던 이분의 60대 중반에 매사에 감사하면서 사시는 분의 댓글을 토대로 몇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 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